오카베 요지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에 대한 수출 관리의 엄격화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국민에게 단결을 호소했다.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모습에서는 대일 강경 입장을 통해 구심력을 제고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2일 오후 국무회의는 모두 부분에서 이례적인 생중계를 인정받아 그는 약 8분간 사실상 대국민 담화를 읽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일본에 지지 않겠다. 오늘의 한국은 과거 한국이 아니다. 일본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다시 반복된다.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취임 후 가장 강한 표현으로 일본에 대한 대결 자세를 천명했지만 원래 한일 관계에서 수세에 몰렸던 것은 문 정권이다. 역사 문제를 중시하는 좌파로서는 전 징용공 등에 대한 배상을 일본 기업에 명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싶다. 그러나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견해는 좌파를 포함한 역대 한국 정부가 유지하고 온 만큼 그는 대응에 쪼들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자 그는 명백한 무역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단숨에 반전 공세에 나섰다. 2일 국무회의에서 말했듯이 국민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대일 관계의 쟁점을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가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의 8월 첫 주의 지지율은 48%로 7월 중순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시민에 의한 불매운동도 확산되어 여론은 문 대통령의 대응에 호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SBS 방송에 따르면 여당의 정책연구기관은 7월 30일 정부의 대일 강경 자세가 내년 봄에 총선에 플러스로 작용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내놓았다. 유권자들의 반일 감정이 계속되면 정권의 대일 외교 실패를 추궁해온 보수 야당들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계산이 나올 듯하다. 7월 18일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요한 것은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이다 라고 쓴 것도 보수파에 대한 분명한 견제이다. 그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우리의 경제를 공격하고 성장을 저해한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인상 등 문 정권의 정책이 경제 침체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향후는 일본의 탓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이란 관계 소식통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국민 생활에 지장이 있을수록 경기가 위축되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져 대일 강경론이 역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한국은행은 7월 1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낮은 2.2%로 하향 수정한 데다 3년 1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